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뭐 좀 가을은 좀 지나가고, 겨울철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감기를 조심하시고요. 지금, 요즘 같은 때 감기 잘못 걸리면, 예, 코로나로 오해받아갖고, 잘못하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죠. 자, 곤욕을 치른 거는 코로나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가장 큰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났죠? 예,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펜실베니아 쪽에서 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뭐 사필 규정이란 얘기가 있죠. 자, 모든 건 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아유, 저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뭐 지난번에 대선 때하고 총선 때하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각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을, 그 집단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를, 좀 덜 싫은 쪽,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권 바뀌고, 국회도 뭐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갖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평상시 같으면 뭐 투표를 하러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 나는 제가 정말 싫어. 나는 트럼프가 정말 싫어. 그러면서 찍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우기고 있죠. 자, 미국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에 그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이 그 1억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야 된다라면, 그리고 또 우체국에서 좀 민기적거리고 그랬던 것들도 조금 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믿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체국 쪽에 뭐 어떻게 해서 우편 투표가 늦게 도착하면 그걸로 나는 해갖고 뭐 될 수 있어,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세상이 그렇게 얄팍한 꼼수로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트럼프가 그러고 있죠. 뭐 불복이다, 뭐 소송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도 전부 다 봤잖아요. 그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다 쳐다보고 바이든이 이긴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도 다 봤고, 또 하다못해 중국 뭐 이런 쪽들도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뒤집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참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 사위가 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그쵸? 뭐, 이 트럼프가 더 그렇게 고집을 부려봤자 미국이 더 분열되고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바이든 후보가 그 연설을 했던 것처럼 자신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은 뭐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진짜 아니었죠. 아, 오직했으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트럼프 이름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지만, 또람프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또람프 맞아요, 또람프. 근데 지금 뭐 세무조사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잘못하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관례가 있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면서 좀 잘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 감아주는 뭐 그런 관례가 좀 있대요. 근데 뭐 그것도 좋게 끝나고 그랬을 경우에 뭐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건 눈 감아주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안 좋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괘씸죄가 적용되겠죠. 그 하여튼 뭐 큰 대세는 뭐 아무리 저 확정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 게임은 끝난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미국 이 저 권력 구도가요, 좀 재밌게 됐어요. 당초에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유는 그런 거였죠. 지금 그 전에 저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 인상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업 반독점법 관련해 갖고 대형 IT 주식들 이런 쪽에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요런 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 또 조금 재밌게 돌아갑니다. 조지아주죠.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재투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은 이 두 석 중에요. 한 석은 이게 재투표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 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 재투표로 가게 된다라면 1월 달에 저 재투표는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재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재투표로 가서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갖고 갔을 경우에는 딱 50도 50 정도 돼요. 딱 50도 50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그 부통령이 저 상원의장을 겸하는데요. 자, 저 상원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지만 조자주 그쪽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상원도 저 민주당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두석이 지금 권력 구도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 시장이 이 해석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냥 상원도 민주당이 갖고 갔다라면 주가가 뭐 별로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시장은 그 대규모 부양책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상원이 공화당이 약진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를 붙여서 시장은 올라갔고요. 자, 시장이 지금 뭐 이 재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은 일단 뭐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초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요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올라 시작했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조정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긴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위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자, 지금 시장은 조금 호재를 좀 많이 반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든이 처음에 77일 내 그 기후협약 가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관련주들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관련주 모를까봐 아주 친절하게 또 그 뉴스와 종목 뭐 요렇게 제가 하나씩 요렇게 올려드리는 거 있죠. 거기에도 그런 뉴스 적어드리고 또 그 관련주들 쭉 이렇게 몇 종목을 이렇게 좀 적어 드렸었죠. 아마 아침에 시향방송 잘 듣고
그거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보셨겠죠. 아마 뭐 그 알람이 설정돼 있으면 그거 제가 그 자료 올려 드릴 때 그럴 때도 알람이 갔을 테니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랬으면 아마 따뜻하셨을 거예요. 뭐 캐시코트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었고, 그다음 뭐 한솔롬데코나 아침 이건산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아침에 그렇게 많이 올라서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고 충분히 됐을 겁니다. 자, 그래요. 뭐 요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방송 안 할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그게 조금 미안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구독자 지금 당장은 뭐 그 올려드릴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구독자 5,000명하고 평균 이 저거 조회수가 한 1,000건쯤 넘으면 지금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보다 저 올려드리려면요, 정보들 자료들 굉장히 좀, 야, 이거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자료들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뭐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해드리면 좋고 고마워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 저도 그렇고요. 본성이 그런가 봐요. 이걸 계속 뭐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뭐 구독자 한 5,000명 이상 되고요. 그리고 평균 조회수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다 돼야 되겠죠. 평균 조회수가 뭐 한 1,000건 이상씩, 아침 시황 방송이 1,000건 이상씩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그때는 그런 부분들 추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뭐 이따가 방송 끝나고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 국내 증시, 저 해외 시장 움직임 동향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이 0.24% 정도 하락했죠. 홍콩이 0.07% 정도 상승했고요. 자, 미국 시장 다우가 0.24% 정도 하락 마감, S&P 500이 0.0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나스닥은 0.04% 정도 상승 마감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에 대한 조정 부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한번 10분봉 한번 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견조했어요. 자, 조금 조정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장중에, 장 초반에 조금 조정받았다가 뭐 오후장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조정이 조금 있을 만한 자리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었고, 그다음 여기서 또 조금 낮추는 이 고점보다 조금 낮은 그런 저 고점을 형성하고 좀 밀렸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자, 뭐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좀 조정은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조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뭐 언제든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뭐 시장 자체가 조정을 겁내거나 뭐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뭐 오히려 조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뭐 트럼프가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를 미국 법원에서 그 법원 간다고 그 뭐 보수 쪽이 많다고 그 트럼프 손을 들어준다? 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꾸지 못할 거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좀 좋았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조금 틀렸죠.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7,975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7,9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44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좀 좋았어요. 수급 자체도. 그랬기 때문에 종가에도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런 움직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갈 것이다. 뭐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로 가게 되니까 뭐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들 뭐 이런 쪽은 강세로 갈 것이다. 자, 향후 예상치가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이틀 동안 뭐 거의 뭐 2조 가까이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뭐 1조 9,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이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많이 팔았어요. 자, 3,3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샀죠.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동향도 좋았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시장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 선물시장에서도 4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또 뭐 특히 지난 목금 뭐 이럴 때는 저 상당히 좀 큰 그런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수급 상황으로 보나 또 뭐 어떤 전후좌우사정 돌아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로 보나 시장 자체는 괜찮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물량들 이런 것들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약간 좀 틀릴 수 있죠. 지수 자체를 사고 팔고 그러면서 또 이제 12월 말 되면 저 배당 시즌이죠. 좀 있으면 배당주들 보면 뭐 배당주들 관심 있으신 고배당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쯤 사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팔고 나오는 게 그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자, 12월 말쯤 되면 또 그 전에 샀던 물량들 매물 좀 나오고 배당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배당도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속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는 그런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쯤 되면 이 시세가 가장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자,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은 뭐 조금 금요일 조정은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조금 밀었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매물 소화 과정을 뭐 거쳤다. 뭐 그냥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움직임들 이 전주하고 지난주하고 지금의 움직임은 완전히 틀리죠.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움직임하고 지난주의 움직임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 2주 전 같은 경우는 뭐 시작을 해도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렇지가 않았었죠. 뭐 지난주 초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뭐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으로 이렇게 옆으로 조금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쁘게 볼 만한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조금 랠리가 나올 가능성들 뭐 그럴 가능성도 조금 많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연말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쯤 정도까지는 아무리 뭐 대주주 양도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연말쯤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죠. 그 배당에 대한 매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뭐 하지만 12월 중순 이후 정도, 뭐 그때쯤부터는 아마 코스닥 시장의 랠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종목별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뭐 지수 자체는 그래요. 또 전고점 근처 정도 갔으니까 뭐 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쪽 미국 쪽하고 마찬가지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괜찮은 모습 전에처럼 뭐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들도 뭐 북한 관련해 갖고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이 도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햇빛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지지했던 뭐 그런 분입니다. 뭐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이한테 깡패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요. 자, 이 북한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좀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잘 좀 이렇게 중재를 한다라면 괜찮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쓸데없이 무슨 뭐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강도질 하느라고 아메리칸 퍼스트였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강도질은 할 거예요. 갈치는 안 할 거고, 자,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뭐 그런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을 할 테니까, 수행할 테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오늘 이 섹터를 잘 고르셔야 돼요.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뭐 한 2, 3년 이렇게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거 그런 부분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바마 케어를 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비싼 약가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거는 환경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런 거를 바탕으로 조금 기본적으로 포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 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뭐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